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 개론 제11장 장애인 복지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범주 이해, 장애인의 삶과 복지 욕구 이해, 장애인 복지의 기초 이론 습득, 장애인 복지 주요 서비스와 실천 현장 이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개념과 장애 범주,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기본 개념, 그리고 장애인의 범주와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장애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실제로 장애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에 왜 중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장애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장애인 복지의 정의.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손상 자체가 아니라 그 손상이 사회적 환경과 결합되면서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장애와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다면 이동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동일한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정의. 장애인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장애인 복지법은 제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 복지란 국가나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의 조직적, 전문적 활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 개념의 분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장애인의 개념과 모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 모델. 장애인 문제가 발생하는 위치가 개인이라고 보면 문제의 원인을 가능적 제한이나 심리적 상실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개별적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모델이란 장애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으며 장애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으며 사회 행동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제도화된 차별을 없애고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해 장애인들이 집합적 주체가 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 모델은 장애가 발생하는 위치가 개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으며 사회 행동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제도화된 차별을 없애고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집합적 주체가 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는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자립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장애 개념의 분류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애 개념의 분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장애 분류,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분리의 세 차원이라고 우리는 분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분류 체계에 ICF가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의하면 표에 의해서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 조건 또는 신체적 기능과 구조 또는 활동, 참여, 환경적 요소, 개별적 요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에 의해서 참고 내용을 표에 의해 참고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 범주는 그 나라의 법으로 정해진 장애의 정의를 따르는데 선진국일수록 장애의 범주가 아주 넓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장애는 15가지의 범주가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의 15가지 범주는 신체적 장애의 외부 신체적 장애가 있고요. 내부 기관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적 장애가 있고 내부 기관 장애가 있습니다. 또 외부 신체적 기능 장애에서는 지체 장애가 또는 뇌병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가 있습니다. 내부 기관 장애에는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또는 장루 장애 또는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이렇게 해서 내부 기관 장애라고 우리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애의 15급 범주 안에 먼저 신체적 장애에 봤을 때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적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외부 신체 장애 기능 장애는 지체 장애, 뇌병형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기관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또는 장루 또는 오류장애, 뇌전증 장애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우리는 또 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신체적 특성을 여러분들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의 개념과 분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몸과 기능적 손상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지적장애, 지체장애, 팔, 다리, 기능 손상, 그렇죠? 네, 지체장애, 뭐 팔, 신체적 단위죠. 팔, 다리, 기능, 팔, 다리와 같은 기능 손상 외에도 있겠죠. 시각장애도 있죠. 시각장애는 시력 저하, 그죠? 시력이 안 보이는 거죠. 시각자 또는 실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는 뭡니까?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이죠. 청력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장애는 뭡니까? 언어장애는 말하기 기능이 어려운 거죠. 말하기 기능이 어렵다. 이러한 장애는 주로 신체 구조나 감각 기관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렇죠? 자,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원인 중 후천적 원인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와 직접장애 또는 뇌병명 장애는 일상생활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 제공자는 대부분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족의 부양부담 또는 경감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양보호사는 65세 이상 고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주로 역할을 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위한 활동 지원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정신적 장애를 보시면요. 정신적 장애는 인지 기능이나 정신 기능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는 인지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지 치매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인지 치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지 치매 장애가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인해서 인지 치매로 오는 장애가 많이 있지만 또는 젊은 층에도 요즘에는 인지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등 이렇게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정신적 장애, 그죠? 정신적 장애는 뭐가 있습니까? 조현병 또는 자폐성 장애. 우리가 앞서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사고, 판단, 정서 기능의 어려움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또는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발달 장애. 발달 장애는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로 주로 아동기부터 발견합니다. 그죠? 발달 장애도 있죠. 발달 장애. 아동기 때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로 주로 아동기 때부터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가 포함되며 사회적 의사소통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매우 줍니다. 그렇죠? 또는 장애인,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재는 다양한 범주로 나누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 위에 우리는 다양한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대표적인 장애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지체장애. 그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지체장애, 네. 뇌병명장애, 네. 뇌병명장애, 시각장애, 네. 지체장애도 있고요. 네. 시각장애 또는 언어장애 또는 청각장애 또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그쵸? 자폐성 장애. 정신적 장애. 많죠? 정신적 장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장애. 또는 심장장애. 네, 앞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이 장애. 간장애. 네. 앞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네. 여기에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장애 15가지 범주에 대해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세부 기관, 내부 기관 장애로 나누어집니다. 신체적 장애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외부 신체적 기능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력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있습니다. 내부 기관 장애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부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 네, 뇌졸중 장애, 기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장애 범주는 단순히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과 내부 기관 장애까지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과거보다 훨씬 확대된 개념으로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포괄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체적 특성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살펴보시면요. 신체적 장애는 크게 무엇입니까? 신체적 장애는 운동, 그렇죠? 네, 운동 기능 또는 감각 기능이죠. 감각 기능, 그렇죠? 내부 기관 기능, 내부 기관 기능. 신체적 특성에서는 운동 기능, 감각 기능, 내부 기능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기능 장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팔다리 움직임에 대한 신체적 움직임, 근력 저하, 그렇죠? 근력 저하, 근력 저하 또는 보행 장애. 네, 그렇죠. 근력 저하가 있고 보행 장애가 있고 또 움직일 수 없는 팔, 다리 이러한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을 때 휠체어나 보조기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각기능 장애는 시각장애, 빛을 못 보죠. 형태, 인식이 어렵습니다. 또는 청각장애는 소리 인식이 어렵습니다. 시각장애는 빛의 형태기 인식이 어렵고 청각장애는 소리 인식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점자, 수어, 보청기 등이 중요한 보조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러한 부분들은 점자 또는 수어, 보청기, 기타 등 중요한 보조 수단이 필요합니다. 내부기관 장애는 심장, 폐, 신장, 내부 장기 기능 저하, 기능이 어려운 부분.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장애는 투석이 필요합니다. 호흡기 장애에는 산소 공급이 매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장애인의 개념, 분류, 범주, 신체적 특성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결합된 상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장애인은 매우 다양한 유형과 범주로 나누어진다. 또는 신체적 특성과 기능 제한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장애인 복지는 보호가 아니라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장애를 바라볼 때는 불편한 사람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장애는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불편한 사람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이다 라는 관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인식하시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결합된 상태이다.
둘째는 장애인은 매우 다양한 유형과 범주로 나누어진다. 셋째는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려면 신체적 특성과 기능 제한을 함께 이해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넷째는 장애인 복지는 보호가 아니라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장애인 삶과 복지 욕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10분 쉬셨다가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